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에 7세 고시라는 7세 고시와 관련된 그런 시사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보는 내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자신도 사교육 분야에 20년 이상 몸담고 있지만 정말 과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 즉 정상의 범주에서 넘어갔다. 조금 과도한 표현을 쓰자면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경이 벌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조작방송이 아닌 다음에는 실제 한 곳을 타겟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여러 지역에 걸쳐서 여러 그런 7세 입시를 주도하는 그런 교육 현장을 방송한 프로그램이니까 과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실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혹은 7세 고시 영어 유치원도 있고 초등 의대반 이미 다 영어 유치원은 아주 이제 보편화가 됐죠. 많은 지역에 걸쳐서 영유 출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어 유치원에도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제 교육 철학에서 7세 고시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충격은 보통 부모님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저는 더 오히려 충격이 개인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교육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대다수는 아니겠죠. 하지만 특정 지역이란 건 교육열이 높은 지역들이겠죠. 그런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그냥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그 방송에서 보여준 그 에세이가 사실 영어 에세이에서 5단락으로 그러니까 패러그래프가 5개로 쓰여지는 에세이는 보통 그 컬리지 수준에서 기본적인 에세이 포맷입니다. 그 서론, 인트로 1단락, 그리고 바디 3단락, 그리고 결론, 컨클루전, 패러그래프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클래식 에세이 포맷이거든요. 그걸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도 이제 캐나다는 주별로 그 졸업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캐나다 중고등학생들도 웬만한 글씨 이렇게 글발이 있는 친구들 아니고서는 5단락 에세이를 그렇게 잘 쓰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똑똑한 친구들이야. 모국어고 하니까 잘 쓰는 친구들이야. 정말 글을 잘 쓰죠. 하지만 캐나다 같은 나라는 모든 친구들이 다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고등학교에. 그런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캐나다 원어민 친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5단락의 에세이를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꼭 7세 입시라고 해서 7세가 쓴 것만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7세가 그런 걸 쓴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에세이겠죠. 심지어 그 유학 갈 때 보는 토플이나 IELTS
그 에세이에도 그렇게 5단락을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냥 인디펜던트 에세이만 해도 4단락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서론 1단락, 바디 2단락, 컨클루전. 근데 한국의 초등학생 아이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가진 아이들이 아닌데 그런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5단락의 에세이를 쓴다는 거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영어를 현장에서 가르치고 오랜 기간 동안 해외 리터니들,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하고 수업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아이들이 그런 에세이를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에세이들을 실제로 뭐 이렇게 샘플들이 나오더라고요, 화면에. 정말 놀랐죠. 왜 한국 학원들에서 뭐 초등학생 디베이트 반 한다고 할 때 제가 그냥 제 가족들한테 농담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자기 생각도 한두 문장으로 제대로 못 만드는 친구들이 디베이트를 한다고 영어로? 한국어 문장도 제대로 한 문장, 두 문장도 못 만드는 그 외국인들을 데려다 놓고 한국어로 토론을 시키는 거랑 똑같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정말 코미디거든요, 어떻게 보면. 디베이트를 영어로 진짜 할 수 있다는 그런 영어 실력이라면 원어민 아이들도 참고로 디베이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국어로 영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디베이트 클럽에서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를 그냥 한국에는 일반 어학원만 하더라도 뭐 디베이트 반이라고 합니다. 정말 영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구를 보고 그러니까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제가 제 분야가 아니니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해당 프로그램에서 그 7세고시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푸는 그런 수학 문제를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학생들을 몇 명에게 풀게 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제가 정확한 점수를 기억할 수는 없지만 뭐 30점 후반대도 나오고 50점대도 나오고 그런 점수들이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하는 재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풀고 50점이 나온다는 거는 초등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설사 그런 문제를 잘 푼다고 해도 척척 푼다고 해도 정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재나 영재가 아니라면 기분 좋게 소름이 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목표로 하는 게 뭐 의대 이런 거더라고요. 저도 해외 의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 컨설팅도 하지만 사실 초등학생이 의대를 준비한다는 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특히 북미 기준으로는 의대 자체를 메디컬 스쿨 자체를 대학 학부 과정을 졸업하고서 대학원 과정에서 갑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나 영국, 뭐 호주 같은 나라들은 특히 대한민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의대에 가죠. 그게 익숙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북미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의대를 가거든요.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준비한다. 어떤 뭐 과학 과목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거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을 오히려 그 이상의 수학 과정을 공부한다. 설사 그 어린 학생들이 잘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나중에 의사가 돼도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7세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러면 8세 때, 9세 때 계속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심한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한 친구들이 의대에 간다. 물론 입시 결과적으로는 성공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정신적으로 절대 건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를 처음에 한국에서 국제학교에 보냈을 때 그 교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7시나 늦어도 8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사실 한국 분들에게는 초등학교 자녀 1학년, 2학년 자녀들을 두신 분들 밤에 아이들 7시에 평일 기준으로 7시나 8시에 잠을 재우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캐나다에서 저희도 생활하면서 아이가 9시 이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평일 기준으로 항상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환경적으로 그게 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임은 이해합니다. 굳이 뭐 꼭 7시, 8시에 잠을 안 잔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만 돼도 뭐 동네 수학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동네 어학원도 다닙니다. 그게 뭐 특정 지역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에서 펼쳐지는 일반 모습입니다. 사실 그것조차도 영어권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그런 한국에선 한국의 룰을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일반적인 일이라고 저도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7세 고시나 이런 거는 정말 그거는 서양인의 눈으로 보면은 아동학대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만약에 공부를 시킨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아동학대죄로 부모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방송 내용들 그런 거 보면은 물론 서양인들이 그런 걸 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게 서양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맞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굳이 서양인의 눈으로 봐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 동의합니다. 뭐 꼭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국인의 시선으로 봐서도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런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온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요즘 세상에선 참 쉽지 않지만 정말 이상하고 기이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참고로 해외 의대 준비하는 분들 대상으로도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까지도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 즐겁게 다니고 그리고 책 좋아하고 책은 많이 읽으라고 말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책도 막 책에 빠져 살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 그리고 학교 다니는 걸 즐거워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꾼다면 해외에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도 나라마다 의대 입시는 항상 모든 다른 전공의 입시보다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저 나라 의대는 뭐 쉬워. 입학하는 게 너무 쉬워.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안에서 의대 입시는 가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분들의 시선에서 쉬워 보이는 거예요. 뭐 유럽 의대, 어떤 나라 의대는 그냥 돈만 내면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쉬운 입시조차도 그 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입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7세 고시가 점점 더 그냥 이게 만약에 확대되고 나중에 이런 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그냥 학원에 다니는 거, 영어, 수학, 뭐 여러 가지 학원에 다니는 게 보편화되듯이 이 7세 입시가 보편화되는 세상이 된다면 너무나 끔찍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북미 기준으로 의사가 된다는 건 적어도 자기가 대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메디컬 스쿨에 가야겠구나. 20살이 넘은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와 그냥 7세가 정말 물론 있겠죠. 한두 명은 뭐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이라서 그런 걸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나는 정말 엄마 아빠처럼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아니면 뭐 주변에 그렇게 내가 존경하는 그런 분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학생도 한두 명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국의 7세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는 정말 100명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세 교육에 뛰어드는 모든 아이들은 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10에 9 이상은 다 100에 99 이상은 다 부모의 그런 선택으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십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불안감 때문에 그러신다면 정말 자녀가 의사가 되는 게 목표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왜 꼭 한국에서만 의사가 돼야지 의사입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국 의대 입시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해도 정말 7세 고시라는 그런 말이 그냥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최악일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정말 의사가 되고 예전에 제가 어학원 담당자로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와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원어민 수업 동네에 말씀드린 대로 어학원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한국식 입시 영어를 아이에게 시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지금은 사실 특정 지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벌써 굉장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10년도 훨씬 넘은 정말 한 15년 전 그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런 영어 교육은 지금은 시키시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는 상담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는 학원이 어학원 파트가 따로 있고 그냥 입시 영어 파트가 따로 있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수업받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입시 영어를 형 누나들과 함께 듣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지나칩니다. 많이 지나치고 병적으로 지나칩니다.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